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단넷데브의 남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 헬로 월드를 제네릭 호스트로 다시 쓰기라는 주제로 이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이름이 좀 길어서 그렇긴 한데 아마 요즘 단넷 코어 관련 코드들 보시면 꼭 필수적으로 참조하게 되는 게 바로 microsoft.extensions.hosting이라고 하는 유게 패키지인데 이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요즘 단넷, 그러니까 과거의 단넷이 아니고 요즘 단넷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호스팅 모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이제 뉴 노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관습적으로 콘솔 라이트 라인 헬로 월드라고 찍는 그 코드가 사실 아키텍처적으로는 보완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제네릭 호스트 기반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종속성 주입과 구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단넷을 이야기를 할 때 요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단넷 코어 이후에 최신 버전의 단넷을 그냥 단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부르면 사실 이전에 단넷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거의 10년,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윈도우즈의 단넷 프레임워크를 단넷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막상 지금 그렇게 부르려고 하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구분이 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정식 명칭은 아니지만 모던 단넷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넷 5 이후에 최신 기술들을 저는 모던 단넷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과거의 단넷이랑 뭐가 다르냐? 단순히 단넷이 크로스 플랫폼이 된다, 아니다, 이런 개념의 차이일까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에포스트 같은 이제 최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저는 이제 큰 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에포스트 모델은 알게 모르게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제네릭, 오늘 얘기하려는 제네릭 모델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ASP.NET 코어도 그렇고 마우이도 그렇고 블레이저, 에스파이어까지 그 제네릭 호스트를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포스트 모델을 만들 때 초기화 코드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의존성 주입, 그러니까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하기 위한 서비스 컨테이너를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뭐 트랜지언트 모드로 이걸 할 건지 아니면 싱글턴으로 할 건지 스코프트로 할 건지 이런 걸 결정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20여 년 전에 쓰이던 그런 헬로월드 샘플 코드를 모던 단넷 스타일로 리팩토링하고 프로덕션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 호스팅이라는 유게 패키지가 뭐 하는 친구인지 설명을 하면요. 에포스트를 사용을 했을 때 그냥 메인 메서드를 쓰는 것과는 다르게 이제 확장성, 사용자 정의 서비스나 미들웨어를 추가하는 것이 간편하게 되어 있고 의존성 주입도 간편하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 간의 이제 의존성을 생성자 주입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관리는 특별히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디폴트 구성으로 할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환경 변수랑 제이슨 파일에 대한 취급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환경 변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말았을 때 사실상 이제 그 모든 환경 변수나 환경 설정을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고도 그냥 애플리케이션에 바로 주입할 수 있게 에포스트에서는 이미 내재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로깅이 또한 내재가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 기록을 스트럭처드 로깅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컨테이너에서 로그를 기록을 할 때 구조화된 로깅이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요, 로그 스탯이라던가 이런 쪽에 구조화된 로그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하는 이런 솔루션들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 주기 관리도 이제 내재화가 돼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종료를 하는 타이밍을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그 엔터프라이즈 기능들을 뉴게 패키지를 이용해서 확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례로 들면은 이제 해시콥의 노마드 그 프로바이더가 단넷 코어 패키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피규레이션 DB 같은 것들 보통 보면 우리가 설정을 처음에 주입하고 끝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정을 수시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노마드를 위해서 뭔가를 추가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그 단넷에 이제 컨피규레이션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거에 이제 내부 구현체를 노마드 클라이언트랑 연결하도록 뉴게 패키지가 디자인이 돼 있어서 그냥 이제 노마드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적으로 써주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노마드 인테그레이션이 붙어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에포스트라고 하는 뼈대 위에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경쟁 그 기술이죠. 스프링하고 모던 단넷 사이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잘못된 내용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감안하고 봐주시면 네, 나중에 피드백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넷 에포스트는 독자적인 모델을 일단 갖추고 있고 그리고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와 대응이 되는 기능을 단넷에서 찾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익스텐션 호스팅 뉴게 패키지를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나 의존성 주입이나 생명주기 관리 구성 등 여러 세부 요소들을 하나씩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좀 비교할 내용이 많아서 표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의 경우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빈 컨테이너로 작동하는 특징이 있고 에포스트 같은 경우는 서비스 컬렉션이 서비스 컨테이너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경우에는 그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종속성 주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오토와이어드랑 인젝트 가지고. 근데 이제 에포스트의 경우에는 생성자 주입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생성자 주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수동으로 이제 iService Provider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수동으로 매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ctivation Utilities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 커스텀하게 넣어야 될 인자만 개별 지정해주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생명주기의 경우에는 이제 빈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을 스프링에서 쓰는데 반해서 이제 에포스트 단넷의 경우에는 네, 싱글턴, 트랜지언트 그리고 스코프드 이렇게 세 가지만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싱글턴은 그냥 이 서비스 컬렉션이 만들어진 이래로 처음 요청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 시점부터 만들어진 것을 계속 재사용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트랜지언트는 get 서비스나 get required 서비스를 부를 때마다 새 인스턴스를 만드는 유형이고요. 그리고 스코프드가 사실 이제 좀 단넷만의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서비스 컨테이너를 만들 때 특정한 범위를 지정해서 내가 이 범위를 수행하는 동안에만 이 컨테이너를 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일드 컬렉션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iDisposable 인터페이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만 작동하고 버릴 그런 이제 범위가 제한돼 특히 이제 웹 요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웹의 경우에 요청이 이제 처음 접수가 된 이후에 응답이 나가기까지 딱 그 단계에서만 사용할 그 객체들을 이 스코프드 패턴에다가 넣어놓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부트스트랩의 경우는 둘이 비슷하죠. 이제 스프링 부트 CLI를 사용하는 게 스프링 쪽이고 단넷은 단넷 CLI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 시스템은 이제 스프링의 경우에는 메이븐, 그레이들, 아이비 등등이 있고 단넷의 경우에는 단넷 CLI가 거의 이제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부 이제 좀 C++나 혹은 옛날 그 MS 쪽 기술들이랑 이렇게 그 혼합해서 빌드를 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단넷 프레임워크에 있는 MS 빌드 엔진을 따로 불러다 쓰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OP의 경우에는 스프링은 에스펙트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서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요즘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한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단넷의 경우에는 ASP 단넷을 쓰시는 경우엔 미들웨어로 이걸 커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적 소스 생성기를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정적 소스 생성기는 이제 빌드 시스템의 일부로 통합을 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빌드하는 단계에서 동적으로 소스를 그 생성해서 컴파일러에게 전달하는 내 실제 소스 코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이제 동적으로 생성해서 컴파일러한테 코드를 주입하는 이런 기능을 이제
6의 패키지로 마찬가지로 디자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웹 기술의 경우에 스프링의 경우에는 MVC 웹플럭스가 대표적이고, 그리고 웹플럭스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동기에 특화된 그런 스프링 그 웹스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ASP.NET 코어에는 따로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ASP.NET 코어는 .NET 코어에 있는 그 TPL, 태스크 패러렐 라이브러리를 이제 이미 내재화를 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async await 키워드가 기본적으로 C샵에 내장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웹 요청을 처음부터 비동기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따로 기술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ASP.NET 코어 스택을 응용해서 블레이저 서버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정말 이제 비동기에 이제 특화된 그런 어떤 그 고급 기술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제 단넷에도 리액티브 구현체가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RX 단넷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 겹쳐서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이 모든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ASP.NET 코어로 통일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넷 애플리케이션의 호스팅 모델에 대해서 이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수명 주기를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생명 주기를 체계적으로 제어하는 프레임워크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리소스 관리를 이제 iDisposable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일찍 소거하고 일찍 정리해야 될 것들은 따로 이제 소멸자를 불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종료하고 정리하는 패턴을 쓸 수도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제 응용을 해서 연결을 하시면 이제 서버의 메모리가 이제 과다하게 사용이 되거나 해제가 안 되는 메모리 릭 현상을 방지하는데 에포스트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것도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async await 키워드를 써서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콜백으로 그 모든 걸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코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 호스팅 모델에서 비동기 연산을 같이 지원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현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콘솔 애플리케이션과 이제 차이점이 에포스트에 이제 어떤 게 있냐 한다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시작, 실행, 종료가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진입점을 이제 설정을 하고 종료 지점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메인 메서드로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이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 같은 거를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종료가 될 때 이제 메모리 이외에 이제 어떤 그 파일을 지워야 될 거를 삭제를 못했다던가 아니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에포스트의 종속성으로 이런 서비스들이나 컴포넌트들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이제 제대로 구현했다면 iDisposable 같은 걸 써서 구현을 했다고 하면은 이게 따로 이제 iDisposable을 누가 불러주느냐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에포스트가 정리되는 단계에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그런 그 서비스 내의 모든 요소들을 이제 iDispos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대리로 불러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종료 처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아하게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로깅이나 설정이나 의존성 주입 같이 그 특정한 어떤 로직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지 않고 공통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크로스 커팅 관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내가 따로 힘들게 막 코딩을 하거나 코드를 리팩토링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따로 만들어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요. 꼭 굳이 이제 뭐 서비스 인터페이스, 뭐 임플레멘테이션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단발성으로 내가 짧게 사용하고 버릴 그런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다, 프로토타이핑 중이다 하면은 그냥 클래스만 만들어서 등록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로직을 이제 캡슐화를 하고 컴포넌트화를 한 이후에 여기에다가 로깅이나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iLogger라던가 아니면 iConfiguration이라던가 이런 인터페이스만 바로 종속성으로 받으면은 바로 이제 설정도 주입이 되고 로그 출력도 가능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굉장히 단순화된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식으로 모든 컴포넌트들을 분리 조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키텍처 확장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유리한 점이 많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을 기존에 그냥 콘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면 절차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코드를 수정하려고 하면 코드가 짧을 땐 괜찮지만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수정해야 될 코드도 늘어나고 단위 테스트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변인도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 호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최초의 이런 그 뼈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콘솔 그 로그 출력이라던가 이런 그 핵심 부분들을 이제 내재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제 뒤에서 코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따로 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기본 값으로 이제 환경 변수 설정 인식이라던가 제이슨 파일 설정 인식을 그냥 바로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코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잘 보이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각각 하나씩 볼게요. 이 코드에서 만약에 이 첫 번째 랭귀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만약에 환경 변수가 아니고 여기서 제이슨 파일에 있는 설정을 읽어야 된다고 치면은 기존에는 어떻게 이걸 수정을 했었어야 될까요? 퀴즈입니다. 하나 맞추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거 하나 하자고 벌써 파일 읽고 제이슨 파서 로딩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저 시간 안에 못해요라고 던지기 일쑤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만약에 특정한 언어가 지원되는지 테스트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저 랭귀지라고 하는 거를 값을 이제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코드가 짜여져 있으면 유닛 테스트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쵸. 다른 분들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냥 콘솔에 메시지를 출력을 하는 건데 어디서 이 메시지를 갖다가 저기 뭐냐 시리얼 포트로 출력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요청을 갑자기 들이밀었다고 가정해 보죠. 쉽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 호스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존성 주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능 확장을 할 때마다 굉장한 대공사를 벌여야 된다는 거. 시작은 간단하게 했지만 이제 코드를 내가 내 맘대로 변형을 하거나 조립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애플리케이션 수명 주기를 관리하는 것도 딱 저렇게만 되어 있으면 사실은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커팅, 아까 얘기했던 로깅이나 오류 처리 등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사실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네, 기능 추가를 할 때도 코드 구조 변경이 많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런 코드들이 그런 문제가 있죠. 사람이, 그러니까 수정하는 사람 따라 사실은 코드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테스트 용이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코드는 설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저 코드만 갖고서는 환경 변수 이외에 다른 설정을 넣기가 어렵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마드랑 연동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제이슨 파일을 불러온다던가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확한 새로운 구현체를 일일이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로 월드를 제네릭 호스트 버전으로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단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유게 패키지를 처음에 추가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를 추가한 다음에 기존의 메인 메서드에 담겨져 있던 코드를 잠깐 주석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program.cs에서 에포스트 설정 코드를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메인 그 코드를 워커 서비스라고 하는 별도의 그런 그 백그라운드 서비스 클래스로 만들고, 이제 여기서 트라이 캐치 파이널리를 써가지고 파이널리 부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써주는 방식으로 리팩토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콘솔을 이제 새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이제 패키지 추가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 만들고 뭐 패키지 참조 추가해서 하는 것도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커맨드 라인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패키지 추가하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없는 환경에서도 VS 코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메인 코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요 디펜던스 인젝션과 호스팅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클래스에 보면은 create application builder라고 하는 그 정적 함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커맨드 라인 인자를 이제 붙여서 이제 전달을 하면은 이 안에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설정이나 로깅에 대한 디폴트 값이 이미 이 안에서 들어있기 때문에 딱 요것만 쓰시면은 벌써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틀이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메인 로직에 있는 코드는 메인 앱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 서비스 클래스로 별도로 분리해서 구현을 할 거기 때문에 add hosted service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서비스를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간단해요. 그 다음에 빌더에서 빌드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냥 app.run이라고 하면 이 그 run 함수 안에 일종의 그 무한 루프 혹은 대기 로직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종료 시그널이 전달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고 최신 버전의 C샵에서는 이제 그 탑레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메인 메서드를 안 써도 그냥 코드가 이제 알아서 메인 메서드로 인식이 돼서 실행되는 개념이 있듯이 딱 이렇게만 쓰시면 메인 메서드가 끝나요. 최신 버전에서 실제로. 그리고 기존 로직은 어디로 가냐 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메인 앱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저 위에 보시면은 지금 호스트 애플리케이션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동작을 하려면 당연히 그 아래쪽에 이제 뭔가 구현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구현체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앱호스트 안에 이미 그 디폴트 구현체가 내재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애플리케이션의 생명주기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별도로 클래스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면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라이프타임이라고 하는 거를 종속성을 여기서 받아가지고 백그라운드 서비스 클래스로서 이걸 구현을 하면서 이제 execute async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백그라운드 서비스가 이제 호스트가 대신 이제 얘를 불러주는 거죠. 불러주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기존에 이제 헬로 월드 출력하는 로직을 그대로 넣어놨죠. 트라이 부분에서 이제 기존 코드를 본문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캐치에 가서는 혹시 예외가 발생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로직을 잡아줄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파이널리에 가서는 이제 라이프타임의 스탑 애플리케이션을 부르면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 태스크의 completed 태스크라고 하는 걸 따로 반환하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async await 키워드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코드 전체를 그냥 동기식으로 실행하고 이제 결과값만 이제 이미 실행이 끝났다라고 판정해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 태스크의 completed 태스크 속성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지금 코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태스크로 이렇게 뭔가 반환을 할 일이 있을 때 그때마다 무조건 async await을 붙일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동기식 메서드도 이제 비동기 메서드처럼 이제 구현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async await 키워드를 붙여야 된다 하면은 간단하죠. 이제 이제 execute async에다가 async 키워드를 붙여주고 이제 await으로 그 비동기로 대기할 그런 다른 비동기 함수를 불러주는데 앞에다가 추가만 해주면 손쉽게 비동기 전환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의존성 주입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제 헬로 월드의 이제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헬로 월드가 이제 콘솔에다가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말고 뭔가 다른 데다 문자열을 출력하거나 API로 뭘 보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해주고 그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get message라고 하는 걸 이제 랭귀지 파라미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어떤 그 해당되는 다국어로 번역된 그런 이제 문자열을 반환하는 로직을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랭귀지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는 버전의 메서드만 공통으로 제공한다고 하고, 밑에 부분에 가셔서 보시면 임플레멘테이션에서는 또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랭귀지 파라미터를 이제 받지 않는 버전의 메시지, 이제 get 메시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컨피규레이션에서 이제 설정을 어디선가는 주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설정 값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랭귀지라고 하는 그 엔트리 값을 찾아서 그걸 이제 이 위쪽에 있는 메서드에 보내는 그런 코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 i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 변수, 그 애플리케이션 세팅, 그 외에 이제 뭐 노마드라던가 뭐 이런 그 컨피규레이션 DB하고 연동하는 것 등등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설정 주입이 다 끝나고 최신 설정을 새로 업데이트 받을 때에도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명주기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랜지언트가 이제 get 서비스나 get required 서비스를 부를 때마다 객체를 새로 생성하는 패턴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싱글턴은 네, 한번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get 서비스나 get required 서비스를 처음에 한번 부르면 그 뒤로 계속 같은 객체를 사용하도록 지금 이제 만드는 그런 싱글턴 패턴을 구현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헬로 월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서는 얘는 매번 새로 만들 이유가 없죠. 이 안에 상태를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싱글턴이라는 패턴을 써서 등록을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드는 주로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고 실행과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로 웹서버나 아니면 웹서버 이외에 뭐 펑션이라던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 서버리스 펑션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범위를 정해놓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객체를 만들고 요청이 끝나면 파기하는 그런 로직을 만들 때에도 스코프드로 등록을 해놓으면 네, 이런 그 객체 관리가 수월하다. 그리고 이 스코프드에다가 그 i 디스포저블이나 i async 디스포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서비스를 넣어두게 되면 내가 이걸 직접 디스포즈를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이제 컨테이너가 대신 대리로 불러준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로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로깅을 이제 구현을 할 때 보통 우리가 로그 포맷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서 한 땀 한 땀 로그를 이제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로그를 기록하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그래야 되겠지만 그 로그를 구현하기 위해서 보일러플레이트를 넣는 과정이 사실은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제 챙겨야 될 것들도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에포스트에 통합이 되면서 그냥 그 빌드하는 단계에서, 빌더 단계에서 내가 제이슨으로 콘솔 출력을 내보낼 건지, 아니면 이제 단넷 코어가 이제 리눅스 기반으로 지금 이제 크로스 플랫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스템D 기반으로 이제 데몬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거면 그냥 콘솔이 아니고 시스템D 콘솔 포맷으로 로그를 기록하게 할 건지, 그리고 콘솔이 아니라 이벤트 로그를 내가 윈도우즈에서 서비스로 등록을 하면서 이벤트 로그에다가 뭘 쓰게 할 거다 하면은 애드 이벤트 로그를 부른다든지, 그 외 콘솔이나 아니면 그냥 그 기본 디버거 로그를 기록을 하려고 할 때에도 애드 디버그 로그만 써주시면은 손쉽게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을 통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아까 그 맨 처음에 헬로 월드 코드를 봤었을 때는 어땠었죠? 환경 변수가 외부에서 들어올 거다라는 가정 아래의 코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코드를 테스트하고 싶다고 하면은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 환경 변수를 대입해서 넣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설정 자체를 그냥 인메모리에 있는 그 딕셔너리를 읽어서 이 설정을 대신 사용할게요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코드를 추가를 해서 유닛 테스트 같은 거 만들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기존 로직은 그대로 두면서 설정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을 주입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채롭고 또 유연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을 찾을 때 여기서 특별히 뭘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그 윈도우 기준으로 얘기하면 윈도우에서 windir이라고 환경 변수를 이제 쳐보면 여기에 그 윈도우 시스템 디렉터리 경로가 보통 입혀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전 같으면 environment의 get environment variable의 windir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히 환경 변수 이거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코드를 환경 변수만 다루는 코드를 따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환경 변수가 같은 뷰 안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그 빌더의 컨피규레이션, i 컨피규레이션에 windir이라고 하는 엔트리를 찾아달라고 하면은 정확히 그 환경 변수 값을 읽어서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배포를 할 때마다 이제 특정한 어떤 배포 환경, 예를 들어서 뭐 디버그 버전, 프로덕션 버전 이렇게 나누어서 배포를 할 때 설정을 다르게 지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램 파일 이름 점 디버그 혹은 뭐 릴리즈 이런 식으로 빌드 프로필 이름을 정하고 이제 .json 이렇게 파일 이름을 정해주게 되면은 이제 메인이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공통 설정은 그냥 빌더 프로그램 파일 이름.json 이런 식으로 이제 배포를 하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바뀔 내용만 커스터마이징 하는 식으로 이제 계층적으로 분리가 된 다중 JSON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 구조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기존의 app.config이나 web.config이랑 다른 점이죠. 그래서 구분자는 이제 지원이 되는 환경에서는 콜론이라고 하는 기호를 써가지고 구분자를 처리를 하고요. 그 환경 변수의 경우에는 시스템마다 콜론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단넷에서는 언더바 2번을 쓰시면 콜론이랑 이게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로벌라이제이션 아래 디폴트 랭귀지라는 설정을 지정하고 싶을 때 프로그램 코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콜론 이제 디폴트 랭귀지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환경 변수에서 이걸 교체하고 싶다 하면은 언더바 2번으로 바꾸고 그리고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제 설정에 제이슨 파일이 없어도 자동으로 이렇게 값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명령줄 스위치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래는 ARGS에 뭐가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싱 로직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그 마이너스 2번 한 다음에 설정 이름 이퀄 값 이렇게 쓰면 명령줄 구현까지 그냥 한 번에 내재적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통합이 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코드 동작 예시를 재밌는 걸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까 해요. 요즘 AI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요즘 그 맥북을 이제 사고 나서 한동안은 좀 아쉬웠던 게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보다는 링큐패드를 이용해서 그 C# 코드나 이런 거 프로토타이핑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링큐패드가 원래 윈도우 전용 툴이었는데 맥용으로도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해서 한참 기다렸는데 지난 12월에 이제 처음 베타 버전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고 계신 건 따끈따끈한 신상 프로그램이고요. 이 친구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고 스크립트 파일 하나로 C# 코드를 디자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뉴게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코드를 보여주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었냐면 제가 지금 맥북 에어를 들고 왔고 M2거든요. 그래서 사양은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요즘 AI가 핫하다고 하니까 이제 LLM 모델을 이제 올라마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받아본 겁니다. 그래서 올라마가 장점이 그거잖아요. 이제 내부 마켓플레이스가 있어가지고 그냥 검증되어 있는 모델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마치 도커 파일 사용하듯이 그렇게 쉽게 그 언어 모델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마 서버를 띄우고 11434 포트로 API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모델은 이제 LG에서 엑사원이라고 한국어에 특화된 그런 모델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실행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챗봇을 여기서 콘솔에서 바로 돌려보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커널의 크레이트 빌더라고 아까 호스트의 이제 디폴트 애플리케이션 빌더랑 비슷하게 생긴 함수가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멘틱 커널도 이렇게 그 앱 호스트 기반으로 지금 API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빌더에 이제 이렇게 그 올라마 챗 컴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전용 메서드를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여기다 로깅을 추가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여기도 서비스에 add 로깅을 불러가지고 이제 로깅을 어디다 할 건지를 이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 나머지는 챗봇 코드고요. 한번 돌려보면 네, 지금 올라마에서 이렇게 지금 제가 미리 모델을 받아뒀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됐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맥북 사양이 조금 낮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바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보던 그런 이제 모델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걸 원래는 이제 이런 챗봇 같은 거 개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처음에 모델 이런 거 통신할 때도 보면은 이제 직접 로직을 구현한다고 하면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그 에포스트 기반의 이제 이런 빌트인된 모델과 여러 가지 내재된 기능을 그 호스트 형태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을 구현을 하는 다른 모든 애플리케이션에도 이제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코드나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멘틱 커널 장점이 그거잖아요. 이제 그 플러그인 연동이랑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도구를 실행해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럴 때 그냥 여기다가 내가 실행하고 싶은 로직을 바로 서비스로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플러그인으로 인식을 시켜주면은 곧바로 이제 그 AI 모델에서 해당 플러그인이나 어떤 API 호출을 바로 이제 이어서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부 이제 이 간단한 코드 안에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배워두고 활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좀 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단순한 콘솔 애플리케이션을 넘어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그 아키텍처를 내재화를 할 수가 있게 단넷에서 새로운 그 모델 청사진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권장하는 공식적인 그런 애플리케이션 구현 패턴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create default builder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 얘가 ASP.NET 시든 그러니까 ASP.NET 코드가 아니어도 되고 블레이저가 아니어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콘솔에서도 이런 기능을 응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응용하시면 윈폼이나 WPF도 이런 식으로 제네릭 호스트를 만드는 게 됩니다. 예. 그렇고 그리고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그 라이프타임 관리를 할 때 이제 캔슬레이션 토큰을 이용을 해서 안전하게 이제 작업을 취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멀티스레드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보시면 사실 이제 아실 수 있는 게 이제 스레드가 실행이 되다가 중간에 이제 취소 요청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죠, 보통? 취소 플래그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비동기, 그러니까 단넷에서 비동기를 다룰 때에는 앞으로는 캔슬레이션 토큰을 사용하는 게 이제 표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취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로 바로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서 실행이 중단이 되는 모델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포스트의 기본 이제 다중 스레드 처리 방법으로 처음부터 내재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TPL 코드 async await 구현하면서 캔슬레이션 토큰 파라미터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컴파일러에서 체크는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넣어두도록 구현을 하시게 되면은 코드를 좀 더 스테이블하게 만드는데 특히 다중 스레드 환경에서 스테이블하게 동작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제 잘 구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추가로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제이슨 환경 변수나 커맨드 라인 이제 인자까지 통합을 하는 것이 구성 주입을 하는 게 전부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개발 운영 환경 설정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다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그 여러분 또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GitHub이라던가 이런 버전 관리 저장소에 비밀번호 넣지 마세요 같은 얘기들 많이 하실 건데 근데 비밀번호를 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딘가에다가 그런 시크릿 값을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환경 변수 같은 데다 보통 넣어놓긴 하는데 환경 변수가 문제가 뭐죠?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맘먹고 열어보면 다 열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더 보호된 암호화된 환경에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단넷의 유저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익스텐션 툴이 있습니다. 이걸 써서 이제 특정한 프로젝트마다 부여되는 고유 아이디로 키값을 잡고
이 값 아래에 소속이 이 값 아래에 있는 그 별도의 그런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암호화된 상태로 이제 고유 키값을 저장하면 이걸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이 저기 아예 컨피규레이션 안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용을 하시면 소스 코드에다가 비밀번호나 이제 중요한 API 키값을 남기는 초보적인 실수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제공을 한다는 걸 오늘 같이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이제 블레이저나 아까 보여드렸던 뭐 그런 AI 관련 플러그인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ASP.NET Core 블레이저 등등 뭐 시멘틱 커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같은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단넷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시든 무조건 이 패턴을 반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고 일관성 있는 코드 작성을 이제 하실 수 있게 될 거다. 이 패턴에 친숙해지시는 걸 이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시면 요 링크드인 이렇게 그 질문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드인 주소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